순입니다. 이제 공간이 해주고요. 영수는 호적에 있는 이름이고 소후는 시인 예명이에요. 방금 김성춘 선생님께서 부른 노래는 작사자가 김성춘 선생님이시고 노래를 부른 이도 김성춘 선생님이시고 작곡을 잘해서 정애련 선생님이 해서 미국에 수출되는 음악입니다. 저는 오늘 음악에 관련된 옛 이야기를 조금 하고 다음에 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풀고 공연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버스에서도 좀 얘기를 했고 또 아까 지진의 고택에서도 주련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칠현금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처음 만났는데 오늘은 맹자집주라는 맹자는 사서에 들어있는 거죠. 중용, 대학, 논어, 맹자. 맹자집주에서 장폭이라는 사람이 양해왕을 찾아가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서 물어요. 왕은 제왕은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음악을 좋아하오. 그래서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요? 네, 나는 세상의 음악을 좋아하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가서 제왕은 무슨 노래를 좋아하시오? 나는 세상의 노래를 좋아하오. 지금 세상의 노래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트로트 또는 뭐 그런 것들 빌보드 차트에 올라온 노래들. 그런데 그것만 좋아하시면 혼자 들으십니까? 나는 혼자 듣기를 좋아하오. 그러면 다시 맹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여럿이 듣는 것, 적은 사람하고 함께 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생각 못 해봤는데 난 나 좋으면 됐지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자. 좀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들으면 어쩌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얼굴색이 변하면서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노래는 김성춘 쌤이 저 동백꽃을 보고 지어서 혼자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함께 듣는 게 좋고, 그 다음 이게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의 가슴을 울리고 또 까멜리아 동백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기에서 무담시 정에 들어 이런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오면 더욱 좋고 K-음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음악은 여럿이 듣는 게 좋다 하는 것이 여민락이에요. 백성과 함께 들어서 좋다. 백성여락인데 쉽게 말하면 여민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민락? 그런 카페가 있고 그러면 뭐 하는 소리야? 그러지 말고 함께 놀고 즐겁자고 그런 뜻입니다. 이 락이 동락당이 있어요.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데 또 연력당도 있어요. 또한 기쁘다고. 또한 기쁜데 여기서는 뭘 하라고요? 이야기하면 더 기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에서는 가면 저 열자가 극락 가기 전에 극락도 낙이잖아요.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죠. 법열이라고 있어요. 아, 이렇게 다름하라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니 기쁨이 솟구나 이런 것이 법열이에요. 법열이 탁 올라오면 그 다음에 극락 가는 거죠. 극락 간 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갔던지 어쨌든지. 그래서 저는 시에 이런 제목을 하나 써봤어요. 절정체험 보류기. 난 절정을 조금 이따 느껴보겠다는 그런 뜻. 그래서 이렇게 락을 찾아서 다니는, 그리하여 기쁜 이락당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락자를 쭉 찾아다녀보니까 아, 공자님께서 요산요수 즐기는 자에게는 못 해본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걸 즐기요로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또 이요라는 호를 가진 이야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산도 좋아해요, 뭘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요로구나. 둘 다 즐기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이요라는 이름도 가졌습니다. 시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적은 사람이 아닌 그러나 여럿이 함께 이런 얘기를 즐기니까 좋은데요. 아까 5, 6편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순임금이 있을 때가 요순 시대가 아주 좋은 때라고 하잖아요. 법치가 잘 되던 때.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성정을 잘 다스리니까 바로 치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인정전 들어봤죠? 우리 저기 경복궁 가면 인정전, 근정전, 인정전 들어봤는데 인정이란 말은 그대도 알맞은 자리에, 그대도 알맞은 자리에, 모두 다 알맞은 자리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모습. 벼슬은 벼슬대로 대통령다웁게, 또 총리다웁게 이것이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전을 하게 되는 마음의 자세는 자기를 다스려서 음악까지 알게 되면 그 고르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데를 알기 때문에 치세에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세를 할 사람다운 사람의 일인자가 그걸 잘 모르면 격정, 폭정 이런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 인증한다는 말 아니에요. 인정. 그래서 각자의 인정이 잘 될 수 있게 하려면 음악을 좀 알자. 그래서 공자님은 인, 의, 예, 지, 신 했는데 예. 영웅시대를 우리가 보면 영웅 본색이나 영웅 춘추시대나 이런 데 보면 영토 싸움 하느라고 전부 영웅 호걸만 나와서 어떻게나 진검승부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공자님 공자 영화 보니까 마지막에 와서 아이고 나는 예학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지 내가 못하겠다. 실행을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맹자는 음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도 나 혼자 좋으면 좋다 그러고 세상 음악만 안다 그러니까 그런 간청을 했어요. 순임금 때는 오현금이 있어가지고 이 거문고는 가야금으로 손으로 떼는 것 같은 소리로 우리를 심금을 울리지만 거문고는 막대기로 쳐야 돼요. 그러면 타악기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를 힐링을 하고 씻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텔레비 뉴스만 보면 머리에 가득 이번에 이 참사만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나의 일상도 흩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슬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슬퍼하되 빨리 평정심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이 거문고를 뜯던 거예요. 거문고는 선비의 악기고 영랑생가를 가보면 옆에 길이 금서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금은 거문고예요. 그래서 거문고는 선비의 배려예요. 배우예요. 음악 부인 이렇게 표현할까? 배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문고를 옆에 두고 모두 다 정철, 송강스님도 면왕스님도 다 거문고를 뜯었는데 순임금도 그때 순나라 때도 음악을 거문고로 오현금을 땄어요. 줄이 5개.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넘어가서 이제 또 양해왕이라는 문왕과 무왕이 나올 때도 그때부터는 자꾸 이런 현자들에게 어떻게 정치하면 좋겠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라고 물을 때마다 자기를 다스릴 때 칠현금을 했어요. 칠현금으로 바뀌었어요, 악기가. 자, 요즘에는요, 거문고가 몇 금이에요? 몇 줄이에요? 16줄도 있고 또 25. 네,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김일손이라는 분이 계세요. 1498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먼저 한 거는 34살밖에 안 살았어요. 보통 나이 35. 이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학교 다닐 때 조의제문을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단종일에 비유해서 사초에다 써놨어요. 사초에 글 쓰는 사람이에요. 사초를 기록해 놓으면 임금 보도 못해요. 보여주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뭐 연산군과 그 일지는 나중에 뜯어가지고 물에다 헹구는 일 드라마에 나올 정도인데 그 사초를 꼭 좀 그 부분만이라도 학대해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니까 김일손이 조의제문을 붙이고 김종직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김종직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걸 안 쓸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공자님은 춘추를 글을 쓰면서 춘추 필법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사초에는 사감이 없고 있는 대로 정직하게 쓰는 것이 춘추 필법이에요. 그래서 김일손은 춘추 필법을 썼어요. 타경이라고 각근을 씻는다는 옛날 구론의 말처럼 타경이란 호를 가진 사람인데 김일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소문이 돼서 이제 같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김일성을 없애고 싶으니까 말을 해가지고 거기 타경정에 사람들이 와서 이 젊은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결국은 엄청 슬픈 이야기로 이 온몸을 찢어 죽이는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김일성은 음악에 조예가 깊었어요. 검은고를 땄어요. 하는 말이 딱 이 글자는 저랑 따라서 해봐요. 여욕 외금이 내고라. 나는 바라건대 외금을 알고도 내 옛날의 음악을 알고 싶구나라는 뜻이에요. 외금 내고만 아시면 되겠어요. 외금 내고 이거는 고전번역원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로 꺼낸 말이에요. 그래서 여욕 외금이 내고라. 나는 옛 음악을 내 속에서 간직해서 알고 밖으로는 세상 노래를 듣겠다. 저도 그래요. 저는 정말 클래식만 들어요. 그런데 정동훈이가 부르는 트로트를 안 들을 수도 없고 장윤정이 나비처럼 춤추는 그 노래를 안 들을 수도 없고 한 번씩 들어요. 마지막에는 클래식으로 제가 해결을 해요.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카페 음악도 들어요. 차를 운전하면 저희 집 근처에 와서 차를 멈추고 클래식을 듣고 나를 씻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클래식만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 아까 여민나게 해야 되니까 내 개인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요즘에 그 음악이 뜬다던데 그래 BTS 맞아? 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요. 듣고 그 음악이 나쁘단 건 아니야. 현재를 알고 그러나 내 마음에는 옛것이 들어와서 나를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소는 그때 밖에 육현금을 뜯었어요. 검은고를. 그래서 아니 순임금 때는 5현금이고 그 다음에 무왕 때는 7현금인데 선생님은 어째서 6현금을 떼? 난 속으로는 5현금을 듣고 있다. 그런데 밖으로는 세상의 음악을 함께 하려고 6현금을 뜯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삶이 나라는 메시지, 아이 메시지를 많이 해서 난 그런 거 싫어. 나 그런 거 안 먹어. 이러면 그 자리에 금방 금냉 돼버려요. 썰렁해서. 그러니까 온화하게 지내려면 음악이 최고인데 음악 중에서도 음악을 들을 때 나 시끄러 죽겠네. 이러면 금방 또 그 음악 자리가 깨져버려요. 조금 있으면 음악 공연이 있을 거예요. 생소하고 처음 본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 백성들이 꽹가리 치고 뭘 치고 북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조화가 안 일어난 음악을 치니까 다 여기 이마를 찌푸렸다고 공자 집서에 써졌어요. 알이란 말로 알을 다 찌푸렸다고. 그러니까 저것을 백성들도 마음 편하고 나도 듣기 좋은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자꾸 음악이 정곡, 정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화성에 맞게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들으면 기쁨이 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제가 여기 9번째 오는데 우리 김성준 선생님 노래가 점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닦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지금 육안을 쓴 우리 선비, 저부터 선비는 공부를 한다는 말 아까 버스에서 얘기했는데 공부가 되면 도라고 얘기해요. 도는 절에 있어서는 깨달음 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나의 것을 저도 지금 한 줌이나밖에 안 되는 공부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할 사람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그래요. 나름대로 저는 신춘문예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초시 합격을 한 거예요. 신춘문예 합격하고 시집을 5권이나 냈어요. 영문과를 나기 때문에 번역 시집을 2권이나 냈어요. 그리고 시인협회 부회장을 했어요. 번역 분과 팀장도 했어요. 무엇을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막 말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또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과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중책이 맡겨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뭘 전달할까 하면은 그냥 이어주자. 바람도 지나가는데 바람 본 사람 없지만 나무가 흔들려야 바람이 지나간 줄 알아요. 바람의 집을 보셨나요? 하는 티즈델리의 시가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그런 걸 읽어보면 시는 작은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을. 그리고 본인도 관찰력을 가지고 그 아침에 봤던 산책길에 봤던 저 소나무가 오늘도 똑같이 보이면 그 사람은 시인될 자격이 없어요. 매번 틀리게 보여요. 틀린 걸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시학이에요. 외국의 시학, 외국의.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쪽에는 꿈꾸고 몽상, 한쪽에는 현시, 현타를 해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게 시인데, 옛날에는 한시로 다 시험을 봐서 장음급제를 해야 구품을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 1품부터 시작해서 정 9품까지. 그러면 제가 동백의 꽃말을 한번 물어볼게요. 동백의 꽃말. 아까 동백이 무담시 정준다 그러던데 모감지가 떨어지고 막. 동백의 꽃말은 아까 춤자처럼 오로지 그대에게 내 사랑을. 그래서 까멜리아는 파리에서도 고급스러운 귀족들이 즐기는 문화예요. 동백 문화가, 까멜리아가. 그리고 또 향수도 나오고 다 그러죠.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얘는 느티예요. 아까 이름 몰랐어요 하신 분, 각하동에 있는 나무, 큰 나무 느티예요. 느티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 있지, 나 있어, 폼나는 게 느티나무래요. 늙어가면서 폼나는 게 느티나무고, 저게 저 산속에 있다면 조그맣게 자란대요. 키가 키우려고. 몸을 키우지 않는데요. 당산나무가 되게 느티나무인데 마을 앞에 있으면 마을 사람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제가 폼내고 그렇게 느티가 돼서 당산나무가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측백나무, 우리 동네에는 한우들도 많이 오는 그런 측백 치유림도 있습니다 말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끊느라고 대꾸도 못한 채 끊어졌는데, 저기 이렇게 선비집에는 측백이 선비수예요. 측백 잎을 먹물에다 갈 때 넣어가지고 갈면 끈적끈적 하면서도 써놓은 종이가 정물 안 먹기 때문에 방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백나무, 어떤 이는 측백은 전부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선비의 지조를 말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선비수, 측백, 실백, 하백, 편백, 이렇게 백수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거리에 백수가 많아요. 먼지도 많은 데서 백수들이 서 있고, 참 중국은 낯설었어요. 정말 펄벅의 돼지가 다시 생각나고 그랬어요. 오후에는 개일 줄 알았어요. 오후에는 하청지에 가서 석류를, 저 양귀비가 먹었다는 그 석류를 페르시아에서 온 석류들을 이렇게 파는데 싸디 싼데 먼지 속에서 그 중국인이 파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런데 양귀비가 그걸 좋아했다고. 그리고 이제 또 사 먹으니까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고전 궁궐이나 화청지나 이런데 또 이화정이나 가면 전부 석류가 그려졌어요. 좀 낯설었어요. 우리나라는 석류로 감히 어디다 그려? 사분자만 그려야 되지. 난초나 소나무나. 근데 석류 그림 많이 그려져 있는 건 실크로드 때문인데, 최근에 들은 뉴스로는 실크로드가 우리 지금 석굴암까지 왔다는 거예요. 석굴암의 부처님, 완벽한 완전체인 부처님이 바로 그 간다라 미술로부터 통해서 쭉 와가지고 완성된 게 우리나라 석굴암에 있는 대불이라는 거예요. 그 대불을 일본에서 가져가고 싶었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는 이렇게 타해서 우리 거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제가 저 교수님 지나치다, 저 페르시아부터 신라까지. 근데요, 알면 알수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청명다라는 그림을 하나를 보면 거기에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 기린을 다리고 가는 사람, 코끼리를 들고 가는 사람, 별 사람이 다 나와요. 그림에가. 청명도가 봄이 되면 청명이 있잖아요. 그날 청명절을 중국은 지내는데 그게 문화의 교류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하나를 보는 엄청난 큰 박물관이 있어요. 상해에 가면. 그런데 열하일기에 보면 박지원 연암이 열하일기에 코끼리를 그려놓은 이야기. 이빨이 있으면 이렇게 입 속에 들어있어야 된대요. 코끼리는 어때요? 밖으로 나와 있어요. 뭘로 먹으라고? 씹을 것도 아닌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길어갖고 말아가지고 입에다 넣는 거 보고 박지원은 처음 봤을 때 기가 막혀버린 건데, 어찌나 섬세하게 잘 썼더니 그게 그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는 저는 읽다가 너무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읽습니다. 이분이 나한테 이제 만약에 선생님 뭐 하세요? 제가 물었는데, 저는 고향 집에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뿅 가버려 이 남자한테. 그렇게 열하일기를 좋아하는데,
읽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미숙이라는 동문학을 전공했는데 그분이 지금 번역을 해서 좀 더 쉽게 다 1, 2, 3권으로 내놨어요. 열알길이라면 또 3만 얼마나 이상은 들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빌려서 보시고요. 이북을 통해서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촌음이 아까워요. 그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읽으려면. 여기도 오는데 여러분이 하루 이틀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또 저쪽 등량을 보면, 등량이 뭔 말이랍니까? 등량? 쌀, 알을 얻었다. 근데 제 시 동아리에 일량이 있었어요. 그 집 어르신들은 어떤 분인데 딸한테 일량을 썼을까요? 이름을 보면 어르신들의 지혜가 보여요. 근데 등량은 이순신 지나가면서 여기 마을에 있는 토호족들과 의병을 일으킬 그런 좋은 멘탈이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 군수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받았다 해서 양식을 얻었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던데요. 내일은 그래서 이순신 장군차를 마시러 가실 거예요. 정말 많이 꽂혔어요. 저는 이제 11일 날인가는 남해에 가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대첩지인 그 일악당, 거기서 이제 돌아가셔서 모셔놓은 일악당, 그건 떨어질 낙자예요. 거기에 가볼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그냥 동행 안 하고 이제 따로 또 오더라도 일단은 한두 번은 다녀봤으니까 이제 거기를 안 가고 오늘 저녁에 저는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격조 높은 모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슷해야 되겠죠. 말귀를 알아듣고 문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피렌체에서 어쨌어요. 피렌체에서 인문학이 제일 먼저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다 학자들이 서로 문답을 했어요. 플라톤의 문답도 고백론도 뭐 또 다 그러한 그 것들을 써놓은 것이죠. 신라곤도 단테도. 근데 또 유럽에 가보면 단테도 너무 억울했겠고 갈릴레오도 너무나 억울했겠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다가 죽어요. 근데도 죽으면서도 둥글다고 말하고 갔어요. 그럴 수 있으면 그건 우리 선비들이 능지처참을 당하면서도 결코 아니다고 말하고 간 김일손이나 갈릴레오나. 단테는 수도원에서 숨겨졌어요. 거기서 그 블랙 코미디예요. 디바인이란 말이, 그 단테의 신곡이란 말이, 우리는 신곡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다 그거를 그 이렇게 풍자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 교황청이나 비리 같은 거 그런 걸 다 고발한 거예요. 풍자로. 그렇기 때문에 단테를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도 못한 게 수도원으로 숨어가지고 누가 이제 살펴줘서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어디지? 강원도에 만해가 있었던 백담사에 가버렸던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절집은 그런 사람도 숨겨줘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 뒤에 제가 백담사를 가보고 이 방에서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강주 사람은 벨도 없나 봐. 나도 강주 사람인데 용기도 없고 비열하다. 난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자연이 데려가셨지만 해결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역사잖아요. 역사인데 제가 이제 참정을 하느냐 입헌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난제예요. 난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지금 버스 속에서 얘기했지만 전쟁은 그쳐야 되고 방역은 해야 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좀 더 질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럴 때는 가장 그걸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다고요? 음악이다고. 음악.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니까 난차니까 이거는 매일 해도 좋은, 매일 먹어도 좋은 밥 같은 거니까 함께 같이 해볼 게 있어요. 영가무도. 영은 길게 소리내고 소세원에 가면 방야면언지 임정하서 기무지 48령 이렇게 써진 글이 있어요. 48영이라는 것은 말씀 언변에 여기 있습니다. 물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 언변에 길령자예요. 말이 길어요. 자, 그런데 소동파에 자 검색을 해보세요. 핸드폰 있으면 소동파의 금시 금은 아까 말한 검은고 금 그리고 시. 자 먼저 찾은 분은 이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4줄밖에 안 돼요.
소동파의 금시. 고모가 올렸어요. 소리가 있다면 왜 가게에다 넣어놓으니까 소리가 안 나냐고, 거문고가. 그러면 손으로 뜯었으니까 손끝에가 소리가 있다면 나는 왜 손끝을 들어보지 않느냐고. 여기가 소리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도 사물도 만나야 소리가 나고 음악이 되고 관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관계 인구라는 게 있어요. 관계 가족이란 말도 있어요. 관계 인구. 여러분들은 지금 로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가족처럼 지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관계 인구가 돼요. 나중에 선생님 저 광주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내가 막 쫓아나가야 돼요. 몰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시 찾았어요? 자, 선생님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소동파의 시를 한번 읽는 열화를 배워봅시다. 네 줄밖에 안 돼요. 두 분이 두 줄씩 읽으시던데. 큰 소리로. 소동파 금시. 만약 금에 금소리가 있다면 상자 속에 있을 때는 왜 울리지 않는가? 만약 손가락에서 소리가 난다면 그대 손가락에서는 왜 들리지 않는가? 그렇죠. 또 여성이 한번 읽어. 안 보여요? 그럼 저쪽에 한번 선생님 김하진 선생님 읽어보시죠. 여기 나와서 읽으셔도 좋아요. 영감. 거기서. 네. 소동파 금시. 만약 금에 금 소리가 있다면 상자 속에 있을 때는 왜 울리지 않는가? 만약 손가락에서 소리가 난다면 그대의 손가락에서는 왜 들리지 않는가?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노래가 되고 시는 노래인데 지금 여기에는 굉장한 뜻이 담겨 있는데 네, 읽는 이 어조 조 그러면 튠이 간다 그래. 피아노도 조율한다. 이 어조가 리듬이 있었어요? 약간 낭독 같았죠. 저 선생님은 여성분이고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김성춘 선생님한테 읽어보세요. 그럼 틀리게 읽을 거예요. 그걸 노리기 위해서 제가 영감 오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 속에는 5장이 있어요. 5장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다 편안하게 하시고 네, 기장을 지금 울렁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이런 거 하는 게 귀찮고 막 그런 사람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음이라는 소리를 길게 냅니다. 시작. 마치 벚꽃 소리 같죠? 범종 소리 같죠? 살은 좀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을 그렇게 울리고 흔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했으면 비장이 좋아졌다. 그다음에 아버지 할 때 아는 해 나가는 소리예요. 시작.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끊었다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온 것 같지만 이럴 때 이제 저 밑에 그 서해불안하죠? 우리 가랭이 여기 중요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오마지면서까지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복식호흡이 아니죠. 복식호흡 단전까지 올려야 돼요. 했죠? 아버지, 어머니, 어를 할 거예요. 어는 어디가 좋을까? 간. 누구야? 약사 있었나? 간. 네, 약사가 잘 알고 이 말하면 다 적더라고. 한 잔 잘 먹었습니다. 어를 합니다. 나의 간이여 흔들어라오 깨끗해지오.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마음속에서 많이 떠오르면서 몸을 다 다스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했죠? 3개 했죠? 그 다음에 2개 남았는데 기억하기 좋은 거는 뭐냐면 이를 할 건데 이는 신장이 이렇게 생겼죠? 다 함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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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하면 이거는 이예요. 그러니까 우는 신장이에요. 우심, 신장. 그러니까 우 하겠어요. 우. 그러면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남자들한테 정말 좋아요. 먹는 것만 좋다기보다 소리도요. 소리도 우리가 남이가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자기들 건강이 좋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술 먹으면서 맨날 우리가 남이가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를 많이 하면 이 몸이 그냥 딱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랑해요. 이것 이리 오세요. 이 그래가지고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를 합시다. 이는 저 밑에 있는 땅 지하수는 15도로 유지된다는 거기까지 내가 닿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봐요. 내리 꽂아요. 시작. 연기가 올라가듯이 네, 딱 끝이고 친구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선생님. 친구 이름. 은하야. 네, 소리가 굉장히 조율이 잘 돼 있어요. 공명이하고 저런 얘기로 사람을 불러서 충신, 마음의 진정을 갖고 사실 부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절할 수 없어요. 근데 후딱후딱 뛰고 후딱후딱 뛰고 막 텔레비 보다가 저리 가다가 아이 뭐 좀 해줘라 그러면 꼴 보기 싫어, 물도 갖다 주기 싫어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진정은 자기 몸에서 나온다. 그래서 충신, 그런 사람이 어째 동생을 돌보지 않을 수 있으며 어버이를 그냥 두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단전호흡으로 우리 몸을 가누고 그 다음에 병신은 그러한 이치를 터득해서 천리가 이 산들바람 부듯이 살랑살랑 불어온다.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이 저 따라하세요. 강풍제월. 강풍제월 수면 앙배. 수연앙배 그게 완전체예요. 자, 광풍제월. 광풍제월 수면 앙배. 수면앙배 앙배배. 그거는 수면 앙배는 이렇게 탁 얼굴을 직시해서 봤는데 사람이 반듯해요. 선생님, 여러분들 딱 보면 사람 0.3초 내에 좋아하는 사람 안다 그러면 나쁜 사람, 범죄인 같은 거 그냥 느끼죠. 아, 저 사람 살기가 있어 이런 거. 그러듯이 도둑질 할 것 같아 이런 사람 다 느끼는 것처럼 사람을 딱 보면 수면은 공부를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지성적이네, 참 좋은 사람 같네, 정직해 보이네,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게 수면이에요. 그리고 앙배는요, 항아리가, 중앙 항아리가 훌쩍하지 않아요. 뭐 좀 담아놓을 항아리는요, 요렇게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 같이 약간 배가 당뇨병 걸리게 나온 거 말고 알맞게 도포자랑 이거에 알맞게 날릴 만한 배가 딱 된 것이 앙배예요. 이제 중앙할 때 앙자에다가 피 혈자가 밑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수면 앙배해 보여. 그러면 아, 이 사람 괜찮네, 내공도 있어 보이네, 그러면 일을 맡겨놓으면 잘하겠어. 이런 사람을 옛날에는 강풍 지원만 하면 휘적구만 다니면 뭐해요. 어디서 보고 호기로 와 보는지 전혀 아무것도 안 게 없어 이러면 안 되니까 수면 앙배까지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8글자 다시 해봅니다. 강풍제월 광풍제월 수면 앙배. 수면앙배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열화장에 오신 여러분. 그 다음 여욕 요요 외금이 외금이 예고라. 내거라 밖의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 타협하면서도 나는 옛것을
지켜간다. 그래야 정석이 있다. 그래야 흔들려 보이지 않는다. 쟤 괜찮아. 그런 말 듣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럴 때 뭐가 있어 보여. 수면 낭비하시네 선생님.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자, 오늘 열화장에서 뜨거운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소소한 이야기로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단체사진 먼저 촬영하고 먼저 가시.